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망쳐봐 무작정 따라잡기의 김민영 이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설명드릴 영상은요, 바로 전자지갑에 대한 영상입니다. 혹시 그 전자지갑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전 전자지갑이 처음에는 네. 이제 뭐 온라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이제 지갑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네네. 그게 사실은 이렇게 소지를 할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거 소지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전자지갑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제 전자지갑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핫월렛 그리고 콜드 월렛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그 핫월렛 대충 어떤 느낌인지 혹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 그래요? 느끼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핫은 네. 이제 뭐 주거래 뭐 이렇게 은행으로 따지면은 네. 계좌로 따지면은 뭐 주거래 핫한 뭔가 내가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콜드는 약간 얼어있는 그렇죠. 묶어놓는 식의 그렇죠. 그런 월렛이 아닐까요? 되게 맞았어요? 네, 되게 핵심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정말요? 자, 그러면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핫월렛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지갑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개인 지갑을 생성한다고 하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 지갑 생성하기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요. 다양한 개인 지갑 사이트가 나오는데 오. 거기에서 본인만의 개인 지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핫월렛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콜드 월렛 같은 경우에는 따로 기기를 사거나 USB에다가 보관할 수 있는 것을 콜드 월렛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그 스마트폰에도 네 콜드 월렛 기능이 담긴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 아예 자체가 담기 네. 출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 스마트폰에 아예 콜드 월렛이 담겨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직접 보관도 가능하고 좀 이동도 최대한 용이할 수 있게끔 되게 해놨다 좋은 것 하더라고요. 같아요. 핫월렛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상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핫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해킹될 우려가 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갑이 그렇게 요새는 이제 처음 초창기에는 보안상에 있어서 많이 문제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계속해서 지갑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봤을 때는 핫월렛 지갑 자체가 그렇게 보안상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아직 같아요. 문제된 적이 없어요, 아직은? 문제된 적이 굉장히 많죠. 그쵸?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완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문제가 없었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니까는 계속해서 네, 보완에 취약하게끔 되겠죠. 그러면은 콜드월렛이 훨씬 보안적으로는 안전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렇죠. 콜드월렛은 보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핫월렛과 굉장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조금 불편한 거? 네, 좀 많이 불편하죠. 네, 빨리빨리 이제 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에어드랍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쵸. 네, 하드포크 이제 스냅샷도 찍어야 되는데, 그것도 해당되지 않을 수 있고요. 음. 뭐, 코인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콜드 월렛을 빼놔가지고, 코인 업그레이드도 못 시킬 수도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이번에 이오스 같은 게, 이오스 코인이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콜드 월렛에 따로 빼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코인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서, 아예 안 되나요? 네, 사용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핫월렛도 날 수도 있겠으나, 보안적인 걸 생각했을 때는 그러네요. 콜드 월렛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잘 판단해서 보관을 어디다 할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콜드월렛은 타이밍 맞추기가 조금 어렵겠어요. 조금 어렵죠. 네. 네. 그리고 코인을 또 이제 지갑으로 보내려면은 우리 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계좌 그러니까 현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 입출금을 하면 되는데 네. 코인 같은 경우에도 입출금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은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아야 거기다가 송금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코인 같은 경우도 상대방의 지갑 주소를 알아야 내가 거기다가 송금할 수가 있겠죠. 네. 또 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현금을 거래 내역 같은 걸 조회하잖아요. 네. 코인도 그 이동된 내역을 조회가 가능해요. 네. 우선은 각 거래소에서 입출금 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비트코인을 누르고 그 다음에 메뉴에 있는 탐색이라는 버튼을 누를게요. 자, 그럼 여기가 뭐냐면 비트코인 TXID 조회 사이트입니다. TXID가 혹시 뭔지 아세요? TXID요? 네.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네. TXID, 즉 ID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래 ID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TX 해시값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코인이 이동될 때 그 코인의 ID라는 게 부여가 되는데 그 ID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제 여기 이런 데서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 운송장 번호죠. 네. 그걸 알아야만이 이게 어디로 갔는지 조회가 가능하겠죠. 아, 그러면 거래를 할 때 부여받는 아이디네요. 그렇죠. 그 이동될 때 거래할 때보다는 정확히 말하면은 코인이 이동될 때. 아, 네네. 네. 모든 이 TXID가 부여되지 않는 이동은 없습니다. 모든 이동에는 이 TXID가 부여가 되고 내가 보낸 코인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려면은 네. 이 TXID만 알고 있다면은 굳이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직접 조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바로 이제 TXID예요. 이게 아이디예요? 네. 이제 64자리로 아마 이루어져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본인이 자 TXID를 지금 모르는 상태라고 가정을 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내가 비트코인을 보냈는데 여기 들어와서 탐색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다가 내 TXID를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엔터를 딱 치잖아요. 우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입금 받는 주소도 여기 확인이 돼요. 네. 지금 여기는 지금 코인이 지금 정원하게 지금 보이지 그쵸.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원래 이제 보내는 사람의 지갑 주소, 여기에는 받는 사람의 지갑 주소 네. 원래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컨펌수, 네, 각 거래소마다는 적정 컨펌수가 있습니다. 컨펌수. 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승인을 내줘야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 블록체인상에서 노드들이 컨펌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컨펌이 되지 않으면은 거래가 네 코인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장부에 다 승인이 나야 돼요. 너도 승인해줘, 너도 승인해줘, 너도 승인해줘.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잖아요. 네네. 네, 계속해서 블록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승인 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고 이더리움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똑같죠. 뭐 이더리움 요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탐색 뭐 세 개 중에 그냥 메인일 거 뭐 하나 이렇게 누르시고 네. 그리고 TXID를 여기다가 입력하면 끝. 여기 TX 샵이라고 나오네요.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은 이더리움에서는 이렇게 확인이 돼요. from 어디로부터 보낸 사람의 지갑 주소, 받는 사람의 지갑 주소. 네, 간단하죠? 네, 뭐 그리고 이제 블록 어디에 블록이 돼 있는지 지금 3개 컨펌이 났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볼륨 몇 개인지. 네, 이런 식으로도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컨펌이 0인 코인도 있나요? 있죠. 컨펌이 0인 코인이 뭐 어떤 경우냐면요. 내가 이제 막 출금 신청을 딱 했어요. 그랬을 때 아직 그 여러 가지 노드들에게 승인이 나지 않았잖아요. 그럼 컨펌이 0이 되겠죠. 네. 가장 빠른 이동이 가장 빠른 코인이 제가 알기로는 리플이 가장 빠르다고 해요. 네. 리플이 가장 빠르고 수수료가 없는 거는 이오스였나 트론이었나 그렇거든요. 뭐 업비트로 예를 들자면은 고객센터에서 이용 안내 들어간 다음에 입출금 이용 안내 들어가면 여기 다 확인이 돼요. 그랬을 때 뭐 업비트에서 입출금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자산 이동이 목적이라면은 단순히 그 수수료가 들지 않는 것들 뭐 이러다 여기 뭐 트론 수수료 무료죠? 네. 이오스 네 또 무료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찾으셔서 코인 이동하는 게 네 뭐 네오가스, 아이오타, 뭐 IQ 네 이런 거 직접 찾아서 하는 게 훨씬 더 수수료 들지 않고 네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겠죠. 이동하는 방법. 입금은 거의 다 무료인데 네. 출금 수수료의 차이가 있군요. 그렇죠. 돈을 받는데 누가 수수료를 부과해요. 감사합니다. 그쵸. 네. 이제 뺄 때는 네 맘대로 못 나간다. 아.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어떻게 뭐 또 궁금하신 게 또 있을까요? 아니요. 전자지갑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저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본 게 총 3가지가 있는데 네. 콜드 월렛, 그 다음에 핫월렛, 그리고 TXID 네, 이렇게 3가지 정도 알아봤습니다. 네. 요 정도는 알아야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직접 코인 이동도 가능하고 저장도 가능하고 그리고 코인 내가 보낸 거를 확인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한번 전자지갑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왕초보 짝좀 따라갈게요. 예, 김민영. 이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